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 국채 금리 고점 도달 징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우보 천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7일 미시간대 1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높게 4.2%로 올랐습니다. 여기 19년 1월부터 차트인데요. 최근 다시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계속 빠졌죠. S&P 500은 4200선이 깨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411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7월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수치입니다. 보통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장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일선이 중요한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요. 지금 4117포인트에서 5%만 빠지면 장기 이평선 200일선에 도달합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 코로나 등 아주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200일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가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겠죠. 3분기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S&P 500, 500개 기업 중에서 대략 반 정도가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78%가 추정치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 7.7%를 발표했습니다. 이 7.7%는 10년 평균인 6.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차트에서 보듯이 월가의 기업에 대한 향후 실적 추정치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추정치가 계속 마이너스 대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S&P 500 차트 올 초부터 보면 현재 7.67% 상승한 상태입니다. 7월 하순 고점 대비는 현재 10.28%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조정이 꽤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스피 차트는 더 부진합니다. 연초 대비로 현재 3.47% 상승한 상태이고요. 8월 초 고점 대비로 지금 13.66% 하락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통화 이론가 찰스 굿하트 런던 정경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세계화와 인구 증가로 경제 성장률이 매우 좋았고 또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반대로 전환되면서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물가와 고금리 추세는 앞으로 30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충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말하면 미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너무 치솟아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한 달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간 글로벌 자산 동향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난주에 미국 장기국채 펀드로 5.6조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유입된 양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이 5.6조 달러라는 것은 주간 단위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투자가들이 높은 채권 금리에 매력을 느끼고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를 들면 마이크 키틀린 캐피털 그룹 CEO가 이제는 장기채 살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화면은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이죠. 또 G 스퀘어드 프라이빗 웰스 빅토리아 그린 공동 창립자 이분도 채권 매수 기회라고 채권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24일 CNBC 인터뷰에서 국채금리가 다시는 5% 위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S&P 500 지수도 4200선을 유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주식시장에 랠리가 올 것으로 추정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채권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 5년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말 온스당 2,000불을 넘었죠. 2000년 8월 7일 이날이 전고점인데요. 2028달러였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그 전고점에 바짝 다가가 있죠. 비트코인 5년 차트입니다. 전고점이 21년 11월 12일 64,400달러였는데요. 지난해 11월 말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해서 현재 10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또는 5월 4차 반감기를 앞두고 그리고 여러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한 달짜리 차트입니다. 최근에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큰 변화가 없죠. 중동에서의 전쟁 위기 소식에 어느 정도 유가가 올랐다가 안정세로 접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한 달 S&P 500은 약 4% 빠졌고요. 나스닥은 4.3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비슷하게 4.28% 떨어졌고요. 유로스톡스 3.84%, 상해 종합지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2.56% 비교적 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한 달 사이에 거의 11%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금은 선물 기준인데요. 약 8%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거의 2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중동에서의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서 여러 자산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새로운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S&P 500은 올해 7.67% 상승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중순 저점 대비 약 15%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도 그럭저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코스피는 올해 대략 3.5% 상승했고요. 작년 9월 말 저점 대비로 약 10%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에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죠. 그것은 우리나라 수출을 대표하는 반도체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고 있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끝나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 그에 따른 여러 주식 등 시장들이 좋아지겠죠. 대표적인 반도체 주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연초 대비 차트입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57%나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2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과 한국 주가의 차이는 S&P 500이 올해 7.67%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3.5% 올랐고요. 작년 저점 대비 S&P 500은 15% 올랐는데 코스피는 약 10% 올랐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가격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바닥에서 상승 중이고 올 초 대비로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57% 또 21%씩 각각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른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반도체 가격이 바닥에서 상승하고 대표적인 반도체 주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이제 어느 정도 꼭지에 다다랐고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반도체 가격이 바닥에서 상승함에 따라 좋아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시장에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심정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 45%, 미국 고배당주 45%, 금 5%, 비트코인 5%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든가 또는 좀 공격적으로 금 10%, 비트코인 10%로 높이고 S&P 500을 5% 줄여서 40%, 미국 고배당주 ETF를 또 5% 줄여서 40%로 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을 골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다고 자부하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알미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까요? 이에 대한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3절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